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공포되고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최대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지고 안전점검 과정에 4차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맡길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지난 6일 KB국민은행의 아파트 크기별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가운데 중대형이 3.4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대형도 3.02%나 뛰어 오름폭이 두 번째로 컸고 중소형, 소형, 중형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중대형과 대형이 중소형과 소형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건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지옥션은 지난 1일부터 입찰일 이틀 전 등기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모든 경매 진행 물건에 대해 입찰일 이틀 전까지 등기부를 열람해 바뀐 내용이 있으면 등기부를 새로 갱신해 제공하며 투자자는 입찰 직전일까지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개별로 지불하는 등기 열람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재건축 등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보신 적 있으시죠? 길을 가다가 공사하네라고 지나갔다가 얼마 후에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을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짧은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요,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걱정되기 마련이죠. 오늘 4월부터요, 시설물 안전법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은요, 건축물이나 또 시설물의 안전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연락도 많이 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신 모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짧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구체적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은요. 바로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과 함께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 한번 강의 통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작년 2019년에 워낙 많은 부동산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항들 조목조목 짚어보고 또 2020년의 전망까지 살펴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새해 모쪼록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투자하고 좀 기다려주는 조금 어느 정도는 인내심이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시장 전망을 이제 매년 초에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연말쯤 되게 되면 그 전망이 맞았냐 안 맞았냐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지난해 제가 2018년도, 19년도 넘어가는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2019년도 한 해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부동산 투자는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상품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부터 한번 보고요. 지난해 2019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또는 현재 매매 거래량 이걸 한번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1월부터 11월까지 그 도표상 보셨을 때 붉은색 라인으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7월부터 해서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11월 달에는 좀 정점을 찍었고 12월 달이 최고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현재
대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현재 주요 도시들 나타내는 표를 봤을 때도 대전과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일시적인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보지만 서울 지역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의 투자처가 당연히 안전한 투자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 지나치게 말씀드려도 뭐 정말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정책이 얼마만큼 나왔는가를 좀 봤더니요. 2019년도 한 해에 지금 보여지는 정책만 봤을 때도 거의 한 20개가 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크고 작던 부동산 관련된 정책만 거의 한 20개 정도가 나온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뭐 현재 12월 16일 대책은 빠진 상태지만 민가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진행되고 시장 안정대책 보완 또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표가 됐던 내용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발표가 될 때마다 정말 재미있는 그래프는 발표가 될 때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잠깐 보합을 유지했다가 실제적으로 잠깐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르고 또 현재 발표가 되고 나면 잠깐 조용히 갔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형태를 현재 계속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방향성이 지금 현재 완만하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계속 우측으로 현재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 16일 날 대책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부터 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현재 조세 정책들 세금과 관련된 정책부터 청약 규제까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그 전에 나왔던 정책들의 추가적인 보완책일 뿐입니다. 새롭게 나오는 어떤 정말로 현재 들어보지 못했던 정책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던 정책은 하나 있죠. 15억 이상 되는 부분에서 대출을 하나도 안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실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겠죠.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집을 어렵게 구입을 해서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로 들어감으로써 그 현재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현재 임대시장으로 풀리는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되면서 그 가격을 따라가는 전세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그 정책이 한번 발표가 됨으로써 계속 전세가나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1년 사이에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 현재 매매 수요가 현재 임대 수요로 대체가 되는 어떤 그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올해 시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0년도 주택가격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각 기관별로 해서 발표된 내용도 통계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현재 2020년도 주택 가격 전망을 봤을 때도 매매 가격은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을 나타냈을 때 전국적으로는 그래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그냥 보합을 유지할 거다.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은 0.8%가 오를 거고 서울 지역은 더 많이 올라서 1.0%가 오를 거다. 또는 지방 같은 경우는 0.9%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격 전망 중에 아파트를 봤을 때도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르겠죠. 전국적으로는 0.1%가 떨어지고 서울 지역은 1.1% 정도가 오를 거다.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물량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통계를 끌어내리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현재 주택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거다라는 전망을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2018년도에서 19년 넘어간 시점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2019년도 시장 굉장히 부동산 투자의 적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 전망입니다. 경제 전망과 금리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경제 전망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부터 기획재정부 KDI부터 현재 OECD까지 거의 2%대 초반입니다. 2% 초반이고 LG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1.8%대까지밖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현재 안 좋다 보니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각 기관별로 발표된 내용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1.25%에서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크다.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물론 미국 금리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가 둔화되고 현재 경제 지표가 떨어지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체제로 현재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 특히 이제 은행권 아닌 예금금리가 아닌 또 보장성 상품이 아닌 정말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죠. 당연히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공급은 어떠냐 봤더니요. 주택 공급량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 봤을 때도 현재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봤을 때 2020년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인허가 물량만 41만 가구, 전년 대비 한 8만 가구가 줄었고요. 그리고 착공도 34만 가구, 거의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9만 가구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도 25만 가구, 4만 가구 정도. 그리고 준공 물량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물량도 축소가 되고, 그리고 경제 전망은 더욱더 어둡고, 거기에 현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굉장히 더 옥죄어 오고, 거기에 따라서 갭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이게 바로 현재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 예정 물량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10년 평균 대비 현재 1.53 가구, 1.36 가구, 수도권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2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그만큼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량도 줄은 상태에서 서울 지역은 극히 더 물량난을 더 어느 정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13 대책 이전 수준 회복했죠. 당연합니다.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굉장히 큰 어떤 규제가 들어와서 9월 13일 날 대책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떨어졌던 가격이 올랐던 부분을 그대로 회복했습니다. 통계로만 보더라도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변동률은 서울 지역 0.52%지만 2019년도 한 해만 변동률 보시더라도 3.26%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격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계속 조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자, 2020년도 부동산 제도 변화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또 축소를 하고요. 거기에 2년 거주 여건 또 따져주겠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 주택 매입 제한을 둡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취득세율 개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번째 주택을 내가 취득하는 경우 보통 1에서 3%대 세금을 지금까지 냈습니다. 취득세를. 그렇지만 이제 4%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만 현재 2019년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올해 3월 31일까지 또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도 내후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적용을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2020년도 3월 31일까지의 조건되는 부분은 기존의 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조건을 따져서 이제 4% 취득세율을 내가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고요. 여러 가지 현재 연도별로 또 월별로 해서 나와 있는 현재 조건 봤을 때도 2천만 원 임대소득 이제 어느 세금 부담해야 되고요. 도시공원 일몰제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 다시 환원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도시공원도 일몰제 시행이 되고요. 그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 세제부터 제도까지 쭉 바뀌는 내용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 들어가고 있죠. 현재 말씀드린 대로 9억 이하냐 이상이냐 당연히 9억 미만의 주택들이 지금 현재 가격 상승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수요가 갑자기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건 당연히 불보듯 뻔한 얘기고요. 그리고 9억에서 15억 또는 15억 이상 되는 주택들 여러 가지 현재 대출 규제 들어가고 있다. 기존 주택 고가 시장 물량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신축 공급 물량 현재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또 로또 분양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금리 변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자금을 흔들어대고 부동자금이 움직이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또 들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사업 규제 때문이라도 청약 시장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일부 지역에 인기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임대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주목할 부분입니다.
때문입니다. 임대료 상승, 전월세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임대 시장은 더 커지면서 가격은 오르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도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2019년에 1년간 계속해서 이어진 정책들로 인해서요. 올해 2020년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함께 체크할 사항 정말 많으니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매일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필요하다면 연락 주셔서 소장님과 함께 상담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시간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오를 만한 지역에 저희가 투자를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체육세권의 서초동에 있는 투룸 아파트와 논현동에 있는 언주역 주변에 있는 또 다세대 주택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세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3룸처럼 쓸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 좋고요. 주변 환경 좋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나 강남 지역에서 두 지역 선별해 오셨는데 첫 번째 지역 우선 떠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아파트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강남 지역 그리고 아파트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지역이자 유형인데요. 오늘 그런 부동산 첫 번째로 골라주셨다고 합니다. 소개 들어볼까요? 네, 소형주택이죠. 뭐 20평 미만이기 때문에 소형주택이고 투룸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전월세 시장,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의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대형 평수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아무래도 좀 강남치고는 만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실제로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전철역으로는 현재 3호선 신분당선 두 개를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도 환승역이 있는 W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서초와이시를 끼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하화가 되면서 그 주변에 지상 구간이 주거 상업용지로 개발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주변에 이제 볼거리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업무 시설들이 또 확충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인구들이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한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신동아, 우성, 무지개 뭐 이런 어떤 그런 주택 단지도 현재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과 연결된 강남대로 전철역, 강남대로 연결된 그 주변이죠. 광역교통버스망부터 해서 전철역까지 전철역 또 기본적인 노선도 굉장히 확충되고 있죠. GTX 신호선이 또 이제 이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대치동 학원가와 재건축 단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딱 강남과 서초를 중간에 딱 연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구 구성들이 좋아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동아, 우성, 또 무지개, 재건축 단지. 현재 고가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변의 시세의 평균치를 높여주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과 연결된 강남대로 그 파생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직장인들, 특히 20, 30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와 연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도 또 참고해 볼 필요 있습니다. 또 직장인과 연결된 업무시설 밀집 지역, 강남역과 양재역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보험사나 중소기업들, 그룹 관련된 시설들, 상권들 굉장히 좋죠. 잘 아시는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도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도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젊은 층들을 굉장히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또 백화점 시설이라든가 종합병원부터 법원단지까지 주변에 뭐 교통시설, 업무단지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재역 주변이 또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은 용도 변경과 종상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로 복합지구에 연결된 바로 이제 파생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초구청도 복합화 단지가 진행되면서 이 주변이 이제 그 복합청사 외에 유통시설과 판매시설이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변화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보셔야 되고요. 아래쪽 양재시 주변은 현재 양재 서초 우면 R&CD 단지, 삼성과 KTL 연구원 단지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또 중소기 육성 단지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유통 단지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변의 업무 시설들 굉장히 많이 확충될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생산 유발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GTX 신호선은 보여지는 대로 삼성역 다음역이 바로 양재역입니다.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앞으로 2025년도 정도 되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통되기 전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지금 바로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대 금액은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 시세고요.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월세로 오신다면 임대 금액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이 2억 4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이죠.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량한 임차인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양재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가치가 또 상승할 테고요. 주변 여건 변화가 또 이루어지면서 또 양재역 인근의 유일한 투룸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그 주변 상업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 가치도 있고요. 초역세권이나 환승역 또 3호선과 신분당선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희소성 높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아파트 살펴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신 소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가격 살펴볼게요. 시세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 안에서도 1인 가구가 많기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죠. 1인 가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9호선 역세권의 투룸 바로 소개 들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예. 9호선 언주역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이고요. 다세대 주택의 특성이 보통 이제 작은 주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3룸 구조에 서비스 면적까지 있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죠. 화장실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역세권 따졌을 때 보통 5분 이내인데요. 3분 정도 거리에 도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동역과 언주역, 흑섬역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주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의 최역세권이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삼성동과 연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으로 또 어느 정도 업무 효과 또는 현재 그 주변에 또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전파가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삼역과 연결된 부분 또는 아래쪽에 봤을 신분당선 연장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가격 상승 여력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또 개통된다면 이 주변의 전철력이 굉장히 많이 포지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지역도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연결된 지역입니다. 반포IC 주변으로 봤을 때도 또 다시 이 주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만들어질 테고요.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따라서 전철역만 따지고 보면 8개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전철역과 빼곡히 현재 둘러싸인 지역들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언주역에 바로 이제 초역세권 3분 정도 거리 안에 있는 조건이고요. 국제적으로 복합지구에 연결된 전철역 2정거장, 또 건너편에는 강남 또 차병원에 연결되기 때문에 의료특화 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발전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에 삼성과 또 강남과 또 서초를 연결하는 삼성동 주변 또는 강남 또 서초동 주변에 있는 상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백화점, 면세점부터 해서 버스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유통과 판매 시설들이 굉장히 잘 발달된 지역이죠. 그리고 당연히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으로 업무와 상업, 저층부에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하여튼 용적률을 또 상향해주고 종 상향이라든가 용도 변경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적으로 또 개발이 됩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개선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현재 연주역 주변이 그만큼 또 앞으로 초역세권 또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욱더 수요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의 국제로 복합지구는 실제적으로 국제 교류 복합지구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느냐. 국제 업무와 현재 관광, 포럼부터 해서 유통, 대기업 이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에 연결되는 또 환승센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개발 루트가 현재 존재하는 지역이고요. 당연히 이 주변의 개발 효과는 강남, 서초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송파권역이나 탄천이라든가 한강 정비권역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들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본사 이전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가 아트홀, 또 공연장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본사와 관련된 시설들 외의 시설들이죠. 여러 가지 유통시설과 판매시설이 같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직종들이 그만큼 또 발달되고 유동인구, 직장인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 전철역으로 바로 2정거장밖에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구간 개발은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겠죠. 지상구간 개발하면서 5개 권역으로 쪼개서 개발을 해서 국제 업무라든가 현재 마이스 산업, 스포츠 특화, 문화 거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루트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방면으로 개발을 하고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GTX A 노선과 C 노선 거기에 또 이제 의정부에서 위례에서 신사까지 가는 경전철 사업까지 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 층마다 환승장이 생기고 이 이용객이 하루에 한 60만 명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1층에 있는 상권이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 영동대로 통합개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 여건들이 충분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임대 예상가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원주역 3분 초역세권 평지고요. 당연히 입지 여건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6m 도로변에 접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논현 대형 상권의 배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층식으로 해서 3룸 시소 가치 높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 2개 구조되어 있고요. 또 2층 구조가 굉장히 상당히 또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하신다면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률을 또 보실 수 있다. 전용 면적이 20평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투자 가치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도 이 지역은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9호선 언주역 3분거리 초역세권에서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증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추가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 부동산 투자 어디에 해야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상담 그리고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에도 참여를 해보시죠. 2020년 투자 유망 상품 분석을 주제로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함께 진행을 하신다고 하고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1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3%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기대감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모든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에 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셔도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좀 속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분을 모셨는데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미진 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두 지역을 선별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동대문구 장안동의 3룸 아파트와 강서구 방화동의 2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두 지역의 특징으로는 업무단지로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서 미래 가치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교통 편리하고요.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무엇보다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첫 번째 지역 우선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미진 팀장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아파트의 시세는 약 4억 원에서 4억 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자, 5호선 장안평역 근처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찾아주셨어요. 방 3개니까 좀 넉넉하니까 실거주를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요. 주변 입지 환경 어떻게 될까요? 네, 장안동의 3룸 아파트의 입지 요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안동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본 매물은요. 5호선 장안평역까지 도보 10분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5호선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종로, 광화문과 같이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요. 30분대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한정거장 가시면 7호선 군자역이 있습니다. 7호선으로 환승하실 경우에는 강남구청이나 청담역 또 고속터미널까지 30분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두 정거장 더 내려가면 2호선 건대 입구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강남, 역삼, 잠실과 같은 이렇게 업무단지로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동부 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잠실대교와 같이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기가 편리하고요. 장안동에서 강남까지의 접근은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15분대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함께 보겠습니다. 영화관, 쇼핑몰, 대형 마트, 은행, 관공서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요. 녹지 공간으로는 중랑천, 용마산, 아차산, 어린이 대공원, 한강공원과 같이 풍부한 녹지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군도 꼭 살펴보셔야겠는데요. 학군은 장평초, 장평중과 같이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도보 10분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대학가로는 건대입구, 세종대, 한양대가 있어서 대학가의 임차 수요가 높은 곳이고요. 동대문 쇼핑몰과 강남 업무단지가 가깝기 때문에 이곳의 종사자분들의 임차 수요도 아주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살기에 참 편리하겠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종로나 광화문 그리고 강남 쪽에 직장 있으신 우리 가장분들도 출퇴근 아주 편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발 호재가 있어야 좀 움직일 생각을 하시거든요. 호재 어떤 거 기대될까요? 네, 호재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 청량리역 교통호재,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자동차 산업 현대화와 같은 이러한 사업이 들 수 있습니다. 전농
답심리는 2003년에 지정됐고요. 2010년부터 착공되었는데요. 노후주택가들이 아파트 단지로 변모되면서 도로가 확장되고 녹지축이 구축되는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들은 13억대를 지금 호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농 답심리 뉴타운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변 아파트들과 다세대 주택들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교통호재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GTX B노선과 C노선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약 80km 구간이 광역 급행철도가 22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C노선은 수원부터 양주 덕정까지 74km 구간을 광역 급행철도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C노선은 조금 더 빠르게 21년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청량리역에는 이렇게 급행철도 말고도 면목선 경전철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청량리에서 장안동을 거쳐서 신내까지 있는 약 9km 구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곳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예정에 있습니다. 장안동은 이것의 교통 호재 수혜지로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진행되는데요. 상행선은 성동에서 월릉 IC를 잇는 구간이고요. 하행선은 월계 IC에서 강남구의 청담동을 잇는 구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이 26년도에 개통되면 장안동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개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간선도로 지상은 수변 공원화 될 예정이어서 이곳의 녹지축도 더욱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 현대화인데요. 장안평역 일대는 현재 중고차 산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곧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현대화되면 현재는 중고차 매매 산업만 있지만 차후에는 매매, 전시, 튜닝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5천여 개의 일자리가 7,400여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따라서 경제 유발 효과는 5,400억 원으로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대가 크네요. 장안평역 쪽에 이 자동차 산업 현대화 사업 다들 알고 계시죠?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고 또 청량리 쪽의 교통 호재도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에 전동 답심리 뉴타운과 함께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장안평역 근처 쓰리룸 아파트 시세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장안동 3룸 아파트의 시세는요. 매매가는 4억에서 4억 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천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따라서 실투자 예상 금액은 5천에서 6천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5천만 원부터 방 3개짜리 넉넉한 아파트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166-8번 바로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조목조목 해결을 해가시기 바랄게요. 자,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고 투자를 좀 해볼까 고려하시는 분들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곳은 서울 동부권의 핵심 교통 중심지로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까지 이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보다도 장안동이 3룸 아파트가 더 저렴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동부권의 핵심 교통 지역이면서도 아직은 가격대가 좀 경쟁력이 있다는 게 참 유리해 보이는데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의할 게 언제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점 유의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적당한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매물을 확인하시고 구조는 어떤지, 옵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 지역의 임차 수요는 풍부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미진 팀장님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알아봤으니까요. 연락 주시고 궁금한 사항들 바로바로 체크를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미진 팀장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지역은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이네요.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세는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두 번째로 함께할 지역이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강서구 하면 일단 마곡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입지적인 특징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입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세권으로서의 입지가 어떤지 살펴봐야겠는데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도보 8분 거리에는 5호선 개화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김포공항역이 있는데요. 쿼드러플 역세권이죠.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김포 도시철도까지 4개의 역을 통해서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인천공항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어서 주변으로 쉽게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쇼핑몰, 영화관, 대형마트, 또 은행, 재래시장,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고요. 학군으로는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까지 학부모들의 실수요자도 많은 곳입니다. 녹지 공간은 강서 한강공원, 서울식물원, 또 스카이공원, 개화산까지 녹지 공간도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동 면에서 빠지지 않는 지역에 선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공항이 정말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방화 뉴타운 소식도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또 가까이에 마곡 산업단지, 이로 인한 호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거 짚어볼까요? 네, 방화동은 크게 3가지의 개발 호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방화 뉴타운, 그리고 대곡 소사선의 교통 호재, 마곡 산업단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방화 뉴타운은요, 3구역, 5구역, 6구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구역과 5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태고요. 6구역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4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렇게 낙후된 곳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도로와 녹지축이 재정비되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방화동 일대에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교통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대곡과 소사선을 잇는 이 대곡 소사선이 2021년 6월 개통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양시와 부천을 잇는 약 17.4km 구간이 이렇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포공항 이 일대가 더욱더 교통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은 2009년도에 지정되었고 15년부터 착공되어졌는데요. 약 100만 평이라는 큰 부지에 대기업들의 R&D 센터, 그리고 아파트 단지, 녹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보타닉 공원이 아주 크게 50만 평에 이르도록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기업 R&D 센터로는 LG 컨소시엄, S-오일, 롯데가 입주된 상태고요. 마이스 산업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대병원과 강서세무서 등 다양한 관공서도 들어서면서 이곳이 핵심 업무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약 16만 5천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유동 인구는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무려 16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마곡 산업단지 바로 근처에서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공항 쪽의 교통도 더 편리해진다고 하고, 그리고 뉴타운 소식까지 정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데, 그럼 집가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지금의 투룸 다세대 주택 이주배원 가격 궁금해요. 어떻게 될까요? 네, 방화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요,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2,9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으로 실투자액은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에 여러분들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역시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 어떤 곳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방화동은 서울 서남권의 핵심 업무 단지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바로 방화동 지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말했듯이 강남 3구나 마용성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보다도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투자 가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남권의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곳 입지의 특징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입지의 특징 다시 한번 분석 부탁드릴까요? 네, 입지로는요. 역세권으로서 지하철,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김포 도시철도를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다는 점이 있고요.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도 외곽 순환도로, 강변북로, 인천공항 고속화도로를 접근하기 좋다는 점에 들 수 있습니다. 녹지 공간과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요. 학군 수요도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의 수요가 아주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녹지 공간도 좋고 학군까지 좋으니까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정말 클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도 이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에 집중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방안 뉴타운이 조성되고 있고요. 대곡 소사선이 내년 6월에 개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곡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고 또한 임차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방화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짚어봐야겠죠. 어떤 것 유의해 볼까요? 네, 가격을 가장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보시면서 가격이 형평성이 있는지, 가격이 적당한지 가격 경쟁력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매물의 옵션이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업무 단지와의 접근성은 좋은지, 교통은 좋은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과 가격을 비교해보라고 하셔서 가격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정확한 매매가나 전세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매매가는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2,9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실투자액은 2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 2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바로바로 이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1 무료 상담 자리도 방송 이외 시간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 투자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1 무료 상담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꽉 채워주신 고미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고미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셔서 1:1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은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